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현재 교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럭저럭 먹고 사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주 돈이 많거나 전문직에 있는 배우자와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년 전에 한의사와 결혼 직전까지 갔지만 결국 파토를 낸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이야기만 하면 친구들은 당장 여기에 사연을 올려보라고 이구동성 외칩니다. 인간 막장의 쓰리콤보가 여기 다 몰려있다면서요. 세상에 별의별 기막힌 얘기들이 다 있다지만 저도 만만치 않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속 시원하게 풀어볼까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드라마를 보면 재벌가 사모님이 가난한 집 딸이 자기 아들을 만나면 대놓고 무시하거나 괴롭힐 때가 많잖아요. 몇 년 전 제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진짜 웃긴 건 제가 아주 부잣집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무슨 왕족과 거지의 결혼인 양 저를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이 의사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제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사실 제 직업도 따지고 보면 솔직히 어딜 가도 꿀릴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어려서 그랬을까요? 저는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저와 결혼하려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자기 엄마를 설득했고 급기야 어머니 허락도 안 받고 절 데리고 집에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엄마, 나왔어. 시대랑 같이 왔는데 괜찮지? 그래. 어서 와라. 저기 엄마, 집이 좀 춥네? 그러게. 오늘따라 난방을 틀었는데도 춥네. 예. 너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 좋다고 여기까지 오니? 넉살도 참 좋다 너는. 저는 어머니가 오라고 하신 줄 알고 따라온 거여서요. 오빠가 저랑 어머니 만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나 봐요. 죄송합니다. 하도 성재가 널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하기에 나도 네가 어떤 애인가 궁금하긴 했어. 그래. 너는 직업이 교사면 부모님도 교사시니? 아니면 직장인? 저희 부모님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다가 지금은 퇴직하시고 집에 계세요. 아빠는 친구분 건물 관리해주고 계시고요. 그럼 형제는? 너 혼자니?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요. 오빠는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 동생은 아직 군대에 있습니다. 뭐 내가 들어보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셋이나 키운다고 고생하셨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뭐 받을 재산은 따로 없는 거니? 그게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요. 어머님,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그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둘러댈 거 있니?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어차피 큰 기대도 안 했다. 네 차림새 보면 딱 탐 나오지. 보세 원피스에 싸구려 브랜드 가방 하나 메고 왔잖니? 그것만 봐도 어떤 집안인지 우리 집이랑 사돈 맺을 수 있는지 딱 사이즈 나오더구나. 예. 솔직히 말이다. 나도 재성이가 의사가 아니라 그냥 직장인 정도였으면 웬만하면 다 허락할 거야. 근데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애가 그 어렵다는 의대 한 번에 합격했잖니? 등록금은 또 얼마나 비싸고.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내 입장에선 당연히 어느 정도 갖춘 집안 며느리를 바라는 거야. 너나 니네 부모님이 모자란다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맞는 삶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어머님은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처음에야 당연히 반대했지. 너는 내 입장이 안 돼봐서 모를 거다. 병원이라도 떡하니 차려주는 집안 며느리 보고 싶지 겨우 밥숟갈이나 들고 먹고 사는 집안 며느리 드리고 싶겠니? 재성이야 지가 벌어서 개업하겠다 하는데 그거야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말이지.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니? 제가 저렇게 네가 좋다는데 내가 두 손 들어야지 뭐. 네. 일단 신의 너는 예단이고 혼수고 크게 신경 쓰지 마라. 내 아들이 살집인데 구질구질하게 찔끔찔끔 해오는 건 난 싫다.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쪽에서 다 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으니까. 넌 결혼 전까지 건강관리나 잘하고 시간 될 때마다 우리 집 와서 반찬하고 살림하는 거 잘 봐두고 해라. 의사 내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고생할 까고 단단히 하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좀 있으면 저녁 시간인데 밖에서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생각하고는 밖에서 먹는 게 얼마나 비싼데. 돈이 어디서 썩어 나니?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저녁상 차릴 테니까 이따가 와서 거들어라. 비록 예비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말투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반대 없이 결혼을 받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아들이 의사 만든다고 고생하셨으니 어느 정도 보상 심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아들에게 병원 하나 정도는 차려줄 정도의 여자는 데리고 올 거라고 기대하셨겠죠. 근데 데리고 온 여자가 평범한 집안에다 교사이니 마음에 차지 않으셨을 거고요. 물론 그때 남자친구야 자기가 착실히 돈 모아서 개업까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도 약간 자존심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며칠이 지나자 저희 엄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신혜 어머니 맞으신가요? 예. 그런데요? 누구신가요? 저 성재 엄마입니다. 신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의사 남자친구요. 아시고 계시죠? 아,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직접 얼굴 봐야 하는데 전화로 먼저 인사드리네요. 뭐 그렇게 됐네요. 본격적으로 상견례 하기 전에 좀 확인해 둘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잠깐 통화 괜찮으시죠?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애들 신혼집 말인데요. 아시다시피 의사 집안은 신부 쪽에서 병원 차리는 건 물론이고 집하고 혼수까지 싹 다 해오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뭐 재성이 말로는 신혜네가 형편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 보탤 수 있는 건지 해서요. 아, 신혜가 그러던가요? 뭐 그렇게 저희가 부자는 아니지만 사부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럭저럭 먹고는 사는데 문제는 없는 정도죠, 뭐. 그래요?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네요. 저 시내 말로는 주택대출 받아서 평소 작은 아파트 구할 거라고 하던데 계약하게 되면 한 절반 정도는 저희도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 아파트 서울 역세권에 있는 건 맞겠죠? 글쎄요. 근데 아파트가 아시다시피 요즘 워낙 비싸서요. 서울이라도 중심지랑은 조금 떨어져 있거나 경기도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경기도요? 아니, 경기도에서 서울병원까지 출퇴근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무슨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려고 한답니까? 저 싫은 소리 웬만하면 안 하려 했는데요. 전 제 아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차로 10분 안에 오갈 수 있는 데 아니면 반대입니다. 아니, 저 성재 어머님, 뭐 애들도 아니고 반대하실 것까지 있나요? 솔직히 두 사람이 사는 거지 저희가 신혼생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 힘들면 본인들이 이사를 가거나 하겠지요. 아이고, 신혜 어머니, 지금 주변에 의사 집안이 없으셔서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 정도 조건이면 괜찮은 집안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들이 하도 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양보하는 건데 그쪽도 저희 의견은 어느 정도 받아주셔야죠. 돈이 없을 것 같으면 당연히 더 보태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아니, 병원 근처면 강남인데 강남에는 아무리 소형 아파트도 10억이 넘잖아요. 저희 사정상 지금 당장은 어렵고 적당한 곳에서 몇 년이라도 살다가 알아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지금 사시는 집 팔아서라도 보태셔야죠. 부모가 돼서 딸을 의사한테 시집 보낼 거면 그 정도 각오는 안 하셨나요? 그냥 공짜로 어영부영 기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전 절대 허락 못합니다. 저희 집을 팔라고요? 아니, 재성이 어머님, 저희는 그럼 어디서 살라는 겁니까? 갈 데가 뻔하지 않겠어요? 실버타운에 미리 들어가시든지 돈이 없으시면 요양원에라도 가셔야죠. 정 싫으시면 제 친척분들 중에 시골에 사시는 분이 계시니까 거기라도 가시겠다면 전셋집 정도는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딸이 결혼하면 아이도 낳고 할 텐데 저희가 당연히 근처에 살면서 도와주는 게 맞지. 이 나이에 제가 요양원이라니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참, 배웠다고 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신의 어머님은 참 순진하시네요. 돈이 없는 집안이니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만 애초에 기울어진 결혼은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속만 상하잖아요?
지금이라도 물리고 싶으시면 따님 잘 설득하시고요. 꼭 해야겠다면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꼭 따르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끊습니다. 저희 엄마는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으셨고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이 결혼 꼭 해야겠냐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막말한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이것만 문제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후부터 예비 신랑의 행동이 조금씩 수상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신이야, 자기 집안 어르신 중에 혹시 가족력으로 돌아가신 분 계셔? 우리 집? 아니.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거지 뭐 암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신 분은 없는 걸로 아는데. 왜? 아니, 아무리 가족력이 없더라도 요즘 하도 희귀 질환이 많아지니까 좀 걱정돼서. 내가 너 걱정할까 봐 말 일부러 안 했는데 실은 신이의 내 이름으로 보험 몇 개 들어놨어. 사람 일이 만약은 모르니까. 그래? 나도 보험 있는데 얘기하지 그랬어. 비쌀 텐데. 내가 명색이 그래도 의사인데 아픈 쪽으로는 너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뭘. 보험료는 내가 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나중에 결혼하면 양가 어르신들도 보험 가입해드리자. 나이가 많을수록 아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니까. 난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네. 고마워 오빠 신경 써줘서. 저기 근데 말이야 신혜야. 너희 부모님은 지금 땅이나 건물 같은 건 아예 없으신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왜? 어머니가 혹시 물어보라고 시키신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친구 연석이 알지? 걔가 투자업계 쪽에서는 꽤 유명해졌거든. 혹시라도 투자에 생각이 있으시면 소개시켜드리려고 했지. 없으면 뭐 됐어. 사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부모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얼버무렸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저희 부모님은 과거에 꽤 유명한 수능 강사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학원 강사지 웬만한 대기업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버셨죠.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잘 투자했고 운 좋게도 그때 사둔 땅들이 다 신도시 개발이 됐더라고요. 이후 해외로 가서 저희 가족은 몇 년 살다가 한국에 오기도 했고요. 사실 원한다면 강남에서도 충분히 사실 수 있었지만 부모님은 오랜 강사 생활로 조용한 곳에서 사시기를 원하셨기에 경기도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병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돈 얘기가 오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신혜 씨 맞으시죠? 여기 보험사인데요. 예. 무슨 일이세요? 김신혜 씨 앞으로 둔 사망보험 관련해서 전화드렸어요. 단시간에 너무 많이 가입하셔서 혹시 본인도 아시는 건가 해서요. 네? 사망보험이요? 그럴 리가요. 예비 남편이 얼마 전에 제 명의로 질병보험 가입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요? 지금 김신혜 씨 앞으로 실비만 가입돼 있고 나머지는 다 사망보험인데 총 5개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즘 하도 사망보험 관련해서 안 좋은 사고가 많아서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데 저도 모르게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사망보험이라는 게 말 그대로 제가 죽으면 나오는 보험인데 제가 지금 이제 30대인데 결혼도 안 한 사이에 이런 걸 든 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제가 애 딸린 가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역시나 깜짝 놀라시더군요. 저기 엄마, 우리 집도 혹시 사망보험 갖고 있어? 사망보험? 죽어서 나오는 그거? 그건 아빠가 하나 있기는 하지. 너희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면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왜 그래? 아니, 저기 성재 오빠가 내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5개나 들었더라고. 뭐? 사망보험을 벌써 들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성재는 뭘 하는데? 나는 처음에 오빠가 질병 보장하는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었어. 사망보험이 너무 많다고. 그 말 들으니까 왠지 소름이 끼치더라고. 아직 오빠한테는 말 안 했지. 보험사에서 전화 온 줄 모르는 것 같아. 아무리 지금은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지만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다 너. 엄마가 그쪽 집안이 어떤 집인지 좀 알아봐야겠다. 시간 얼마 안 걸릴 테니까 넌 당분간 그 성재 오빠라는 사람 만나는 것 좀 멈춰봐봐. 사실 저희 엄마 형제분들 중에
흥신소를 오래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시긴 했는데 하도 업계에서 유명했던 분이라 저희 엄마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뒷조사가 가능했습니다. 그게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요. 그리고 며칠 뒤 제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저기 전미숙 씨 따님 되시죠? 어머님이 의뢰하신 분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아, 예. 뭐 그냥 평범한 집인 거죠? 문제 있고 그런 거 아니면 사소한 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저기, 참,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씀드릴 게 많아서요. 아휴, 말도 마세요. 평범한 집안은 절대 아닙니다. 그, 그래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요? 이분, 대학에 입학한 순간부터 쭉 여자 관계가 복잡하더라고요. 병원에서도 환자 가족들 상대로 성희롱까지 해서 민사소송도 여러 번 당했었고요. 하도 병원이 시끄러우니 병원장이 나가라고 해서 대형 병원에 쫓겨난 적도 있었네요. 여자 문제가 있었다고요? 전 전혀 그런 줄도 모르고. 세상에. 근데 성희롱이면 이거 범죄자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의사로 있는 거예요? 뭐 성희롱은 기소 유예돼서 풀려나기는 했어요. 뭐 검찰 쪽에서 아는 연줄이 있었나 보죠. 그리고 김신혜 씨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랑은 아이까지 있었는데 결혼까지는 못하고 헤어졌어요. 양육비도 제때 안 줬는지 얼마 전에는 양육비 소송까지 걸었네요. 아, 아이가 있다고요? 근데 양육비도 안 주고 혼인신고도 안 했다고요? 아무래도 의사라는 체면 때문에 제대로 된 집안하고 결혼하고 싶겠죠. 어쨌든 제가 봐도 좋은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신혜 씨 어머니가 의뢰하신 게 천만 다행입니다. 그럼 제 이름으로 사망보험 든 거는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박성재 씨의 아버님도 사망보험을 8개를 가입하셨는데 가입하고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라고는 하는데 보험 가입 시기가 너무 절묘하죠. 어쨌든 결혼 안 하시는 게 천만 다행이네요. 충격에 빠진 저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의사 집안이라고 하지만 아이까지 있는데 여자한테 양육비도 안 준다는 게 보통 인간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랑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제게 말 한마디 안 한 게 가장 화가 났었고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돌아가신 예비 시아버님도 사망보험에 그렇게 많이 가입되어 있었다니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 정상적인 집안은 아니었죠.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파혼 사육감이었던 저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빠가 다리를 절뚝이며 집에 일찍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빠 다리가 왜 저러시지 싶었는데 얼굴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이마에 피가 흐르고 팔을 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 친구 만나러 가셨던 거 아니에요? 아이고, 신혜야. 말도 마라. 아빠 아주 저 세상 갈 뻔하다가 겨우 살아왔어. 원 세상에. 젊은 사람이 그리 무서운 눈빛으로 날 쳐다보니 등골이 서늘하더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당장 얘기해보세요, 아빠. 사고 났던 거예요? 글쎄, 내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외제차 한 대가 달려오더니 급정거를 하지 뭐냐. 분명히 파란불이었는데도 말이야. 건너던 사람들 모두 깜짝 놀라긴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어서 내가 운전자한테 창문 좀 내려보라고 했지. 운전자가 뭐냐고 묻길래 이렇게 급정거하면 사람들이 놀라니까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운전 좀 해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놈이 글쎄 어쩐 줄 아냐? 씩씩거리면서 차에 내려서는 내 발밑에 침을 뱉더니 따귀를 때리지 뭐냐? 에? 아니, 그 사람 미쳤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나도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폭행죄로 경찰서 가고 싶냐고 했더니 내 멱살 잡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러더라고. 밤길에 개죽음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꺼져달라고. 그놈 말하는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진짜 사람이라도 죽일 눈빛이기에 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온 거다. 아유, 세상에. 왜 이리 무섭고 험한 놈들이 많은지 원. 아니, 백조대낮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신고해요, 아빠. 신혜, 네가 그놈 눈빛을 못 봐서 그래. 그냥 단순히 화가 난 사람 눈이 아니야.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더라니까. 흰색 페라리 끌고 쌩하니 가는데 나도 어찌나 놀랐는지 집에다 와서야 내가 다친 줄 알았어.
아빠,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그놈이 누군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른을 상대로 살해 협박까지 하고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요? 아빠가 다친 것도 있었지만 갑작스레 욕설과 폭행을 당하신 충격이 꽤 크신 것 같더라고요. 전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 CCTV를 확보해서 그놈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이렇게 막 사나 싶었죠. 근데 전 화면을 보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를 볼 때부터 뭔가 익숙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저희 아빠를 향해 다가오는 그 얼굴은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순간 전 숨이 멎는 듯 했죠. 아무리 그동안 결혼 준비로 말이 많았어도 이런 모습이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평소 저랑 있을 때는 욕은커녕 화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인데 어르신이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협박에 침까지 뱉다니 무슨 사이코패스 같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이코패스와 절대 미래를 약속할 수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처음에 제 앞으로 사망보험을 든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애까지 있는 여자한테 제대로 양육비 한 번 안 주는 거, 어른에게 폭행한 것까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게도 저 역시 고분고분하게 끝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한번 크게 망신을 줘야 제가 그래도 속상한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서 대기표를 뽑고 아빠와 앉아있는데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세요. 그래? 신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 성재 엄마입니다. 병원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건강검진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대기표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나이 들수록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돈 없는데 몸이라도 아프면 그것처럼 끔찍한 일도 없더라고요. 아이고, 맞습니다. 저 예전에 제가 신의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애들 신혼집은 잘 알아봐주고 계시겠죠? 아, 신혼집이요? 글쎄요. 뭐 둘이 알아서 잘 하겠지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 앞가림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신의 아버님. 의사 사위 보실 생각이시면 병원 개업은 못해줘도 집은 해주시는 게 도리 아닌가요? 이렇게 얼버무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오시면 사람들이 신이한테 쓴소리 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저도 이러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성재 어머님은 성재가 병원만 차려주면 단박에 잘 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래서 계속 저희 가족에게 스트레스 주시는 겁니까? 네? 아, 신의 아버님, 그걸 정말 몰라서 물으시나요? 의사니까 당연히 자기 병원이 있어야죠. 솔직히 의사들 실력이야 거기서 거긴데 자리 좋고 시설 좋은 곳이라면 당연히 사람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성재가 그래도 개업하려면 큰 병원에서 몇 년간 일을 해보고 차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다 할 경력도 없이 무작정 내 이름만 건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유, 신의 아버님은 젊었을 때 뭐 고깃집이라도 하셨나 봐요. 큰 사업 하시는 분처럼 꼭 말씀하시네요. 뭐 큰 사업이랄 것까지는 아니지만 작게나마 저도 운영을 했었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뭐 어찌됐든 병원도 차려주실 형편이 안 돼서 저도 하나 양보한 건데 신혼집도 병원 근처로 못 구할 것 같으면 저는 솔직히 결혼 썩 안 내긴 해요.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솔직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 결혼은 오늘부로 물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에? 결혼을 물려요? 저, 정말이세요? 신혜도 동의하는 건가요? 예, 물론이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병원도 당장 못 차려주고 신혼집도 강남으로 못 구하니 그쪽 조건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제 딸이 시가 눈치 보며 마음고생하며 평생 살기 바라지 않습니다. 기왕 사는 인생 편안하고 당당하게 살아야죠. 아유, 신이 아버님 차라리 잘 생각하셨습니다. 떨어진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뭐 신의 정도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니까 좋다는 남자 있겠죠. 혹시라도 제 말 가지고 너무 언짢게 생각 마세요.
신의 어머님, 그런데 말입니다. 아드님이 지금 다니는 병원 건물 제가 관리하는 건 알고 계신가요? 에? 우리 재성이가 다니는 병원요? 뭐 거기에서 경비라도 하고 계신가 보네요? 아니요. 전 거기 건물 주인입니다. 거기 경비원부터 병원장까지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는데요. 건물 주인이요? 말도 안 돼요. 거기가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소문으로는 외국인이 주인이라고 하는 걸 얼핏 들은 것도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제가 실은 10년 전에 외국에 잠깐 살다가 들어와서 그 건물을 샀어요. 선대 부친께서 물려주신 땅도 있고 젊었을 때 벌었던 돈으로 산 겁니다. 운이 좋았죠. 아니 정말 이세요? 그 땅이 신의 아버님 거라고요? 진짜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헛소리 할까요? 아유, 그러면 왜 처음에 병원 개업을 못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런 험한 소리까지는 절대 안 했죠. 어머, 이걸 죄송해서 어째요? 아유, 제 입이 방정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사돈. 참, 이보세요. 누구더러 사돈이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 결혼 안 합니다. 그리고 신예가 분명히 처음 인사드리러 갈 때 이러지 않았나요? 결혼식 올리고 나서 금전적인 부분은 차차 이야기해드리겠다고요. 내가 그러라고 시켰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결혼 전에 괜히 돈 문제로 얼굴 붉히기 싫어서 내가 신이한테 일부러 부탁한 거였습니다. 애들씩 올리고 나서 신혼집 구해주고 병원 개업은 몇 년 바짝 고생하고 나오면 차려주려고 했었죠. 아니, 진작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아무 걱정도 안 했을 텐데 그런 기쁜 뜻이 있으셨군요, 사돈. 참 생각이 깊으십니다. 제가 배워야겠네요. 거참 사돈 아니라니까 자꾸 왜 이럽니까? 제가 영 걸리는 게 있어서 조사해보니까 재성이도 그렇고 그쪽 집안에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것 같더군요. 여자 문제, 아이까지 있는데 여태껏 아이 엄마에게 돈도 안 주고 있고 어른한테 욕하고 폭행까지 하고 이거 다 제대로 부모가 안 잡아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대로 가정교육 받았으면 그 따위로 행동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니, 여자 문제요? 아이요? 아니, 그런 일 없어요. 절대 사실 아닙니다, 사돈. 어디서 그런 유언비어를 들으셨어요? 이봐요. 어디서 또 거짓말입니까? 지금 그쪽 아들이 위자료 소송이랑 양육비 소송 걸려있는 거 모를 줄 알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허름한 늙은이 같아도 법조계랑 여기저기 아는 사람 없는 거 아닙니다. 명색이 200억 건물주인데 그 정도 조사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집안이 우스워 보여? 어디서 자꾸 거짓말이야? 아이고, 그거야, 사돈. 다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신혜가 너무 상처가 클까봐 일부러 말 안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먼저 우리 아들을 꼬셔놓고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 꽃뱀을 만난 거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죠. 근데 10년 넘게 만나온 여자가 꽃뱀입니까? 매년 양육비랑 위자료만 줬어도 안 그랬을 텐데 애 태어나고 지금껏 10만 원도 안 줬다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해? 이보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이렇게는 독하게 안 합니다. 천벌 받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제가 이번 주 안으로 그 여자 만나서 양육비랑 위자료 줄 테니까 결혼은 기존대로 하는 걸로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미쳤어요? 그리고 내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재성이가 신예의 사망보험도 많이 들어놨더군요. 뭐 신예가 가난한 집 딸이니까 죽여서 보험금이라도 왕창 타려고 그랬습니까? 그 돈으로 병원 차리려고? 아니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십니까? 보험금이라뇨. 그런 건 꿈도 안 꿨습니다. 그리고 그건 재성이가 알아서 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돌아가신 남편분도 사망보험 가입 후 1년도 안 돼서 사망하신 거 다 압니다. 신예도 그거 아는 순간 바로 마음 떠났고요. 그냥 그쪽 집안하고는 절대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얽히지 맙시다 우리. 이제 아쉬울 거 개똥만큼도 없으니까.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아빠가 일어섰는데 순간 아빠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아빠가 본 사람은 바로 예비 사위였던 김재성. 아빠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폭행까지 한 인간이었죠. 그때 그 할아버지. 그래, 내가 신의 아버지다. 그리고 네 놈이 다니는 병원 건물주이기도 하지. 에? 뭐라고요? 정말이야, 신여야? 이 천벌받을 놈 같으니라고. 감히 어른한테 그따위로 하고 맘 편히 살 줄 알았냐? 네가 사람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그때는 병원 진료하러 가야 해서 너무 마음이 바빠서 그랬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병원 진료? 너 같은 놈한테 진료받다가는 없던 병도 생기겠다. 너 같은 개망나니한테 내 딸 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썩 꺼지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빌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는 신혜가 건물주 딸인 줄도 몰랐지 뭡니까? 지금부터라도 매일 잘해줄 테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혜가 건물주 딸이 아니라 경비원 딸이면 시녀 취급하려는 거 모를 줄 알았냐? 너네 집안 어떤 집인지 나랑 우리 와이프가 진작에 파악했어. 너 한 번만 더 내 눈에 걸리면 가만 안 둘 테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딸이랑 절대 연락하지 마라. 알겠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검진비랑 여기 병원 진료비 다 내겠습니다. 아버님 시키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예? 내 놈이 내게 한 말 그대로 돌려주마. 밤길에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 남편은 자기가 함부로 대한 노인이 저희 아빠라는 걸 그 자리에서 알고 아주 손이 발이 되게 빌더라고요. 물론 저희 관계는 끝났으니 아무 소용 없었지만요. 이렇게 병원에서 저희의 대화는 끝났고 이후 전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아빠는 아무리 의사 집안이라지만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직관은 상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죠. 혹시라도 처음부터 제가 저희 집에 돈이 많다고 했다면 이런 집안인 줄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아빠가 그렇게 존경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하려면 내 것을 다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결혼 준비는 시원하게 끝나버렸고 전 다시 교직에 충실했습니다. 돈으로 얽힌 집안과 골치만 아프다가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을 보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후 그 사이코패스 집안은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도 아들이 의사니 돈 걱정은 없는 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아들만 믿고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 집도 여태껏 마련 못하고 월세에 산다더군요.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여기저기 돈을 빌렸고 생활비도 뚝 떨어져 급기야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자가 세니 결국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저에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어디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알바를 하든 기초수급 신청을 하든 스스로 해결하시라고 말했죠. 당연하잖아요. 제가 그 집 며느리도 아니고 이미 끝난 사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일하는 학교까지 찾아오셨더군요. 저기 신혜야, 정말 미안한데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300 정도만 빌려줄 수 있을까? 응? 아니 이보세요 아줌마. 그렇게 잘난 의사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하시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희는 남인데요. 아니 걔 지금 의료소송에서 져서 의사 면허 정지됐어. 너랑 그렇게 헤어지고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별 거지 같은 환자들만 만나서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줌마, 그 잘난 의사 아니어서 그런지 300만 원이 없네요. 주머니에 300원은 있는데 이것도 아줌마한테는 드리기 싫어요. 정생계가 곤궁하시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라도 하세요. 아니 내가 명색이 의사 아들 둔 엄마인데 무슨 수급자 신청이냐? 아들 창피하게. 그렇게는 못한다. 아이, 그러지 말고 너 아빠가 건물주인데 그깟 300이 없니? 나 좀 빌려다오. 나중에 내가 꼭 갚으마. 응? 아줌마, 아줌마는 아직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신가 봐요. 사람이 절박해지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거든요. 수급자 신청도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 세상에는 많아요. 어머니는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어디 가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그러면 생활비 정도는 버실 테니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설거지니? 며느리가 들어와서 해도 모자를 파네. 말 같다는 소리 좀 그만하고 돈 빌려줄 거니 말 거니? 응? 스스로 돈 버실 수 있는 분한테는 100원도 못 빌려드려요. 가시지 않으면 전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찰 이야기까지 나오자
어머니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이 얘기 듣자마자 가만 안 두겠다며 난리를 치셨고요. 저희 아빠 겉모습은 온순해 보여도 한 번 틀어지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시거든요. 물론 엄마와 저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분이시지만요. 그 성격을 알고 있으니 전 한 번만 더 오시면 그때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얘기 드렸죠. 다행히도 어머니는 이후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 가정에 돈이 없다고 다 불행한 건 아니겠지만 집안 중 누군가 출세했다고 해서 가정이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가정이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돈보다 더 귀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